컨셉 너무 좋았는데요. 네. 저희가 너무 잘 못해서 저는 너무 혼나느라 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오늘. 죄송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맨날 열강해 주시는데 저희가 맨날 부족해서. 그러니까. 네. 아니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 저 네. 같으면 그냥 뚫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네네. 겨울에 특히나 잘 해왔던 분이 이제 왔더니 또 다른 걸 하고 있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스키가 5년 10년 훅 가요. 훅 가고 10년 뒤에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다가 와 그게 그거였었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되돌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그때 이제 카빙을 도입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뉴트럴을 길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 바깥쪽 스키에서 이 안쪽 스키로 변환되는 이 다리를 그러니까 턴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낙하시키는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턴 도입부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턴 중반부와 후반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좀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레인보우에 왔으니까 레인보우에서 이제 경사진대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왜 밴딩 턴과의 이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내내 요걸 갖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바깥발의 이 골반을 이 경사면과 수평으로 눌러서 스키를 뉴트럴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발을 턴했다가 바깥발 턴했던 발을 골반으로 눌러서 체중 이동을 중심 이동을 다시 해놓고 이걸 뉴트럴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그 다음에 다시 산 윗발에다가 체중을 실어 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깥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동작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사활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자리에서 엣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걸려 있는 발의 골반을 밑으로 내려서 이 골반의 수평을 맞추는 역할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그렇지. 다시 저쪽으로 엣지를 많이 세팅을 해놓고 이 왼발에 하중을 다 이제 뒤져보세요. 뒤졌죠? 이걸 다시 누르세요. 왼발을, 골반을. 그렇지. 다시 골반을 눌러서 다시 수평을 맞춰. 그렇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기서 수평을 한번 맞춰 볼게요. 늘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예.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좌우 업다운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도출이 안 돼서 지금 되게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고속 계열에서는 내가 이 기존의 전통적인 카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전통적인 카빙에서는 발바닥을 눌러서 여기서 눌렀던 바깥쪽으로 이렇게 꾹 안쪽으로 엣지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이제 전통적인 카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그런 체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몸에 있는 축 자체를 다리 두 개로 해서 이걸 나눠 놓는 거예요. 한 다리를 나눠서 이걸 독립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경사진 상황에서 이렇게 골반 레벨이 이렇게 틀려지잖아요. 이 틀려진 상황을 다시 그냥 몸 전체를, 그래서 골반과 허벅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낮춤으로 인해서 또 바깥쪽이 또 걸려 들어가고, 바깥쪽에 걸린 압력이 다시 그쪽 골반을 또 낮춰서 위로 튀어 올라오는 이런 압력들을, 저항들을 다 막아 놓으면서 스키 포지셔닝을 뉴트럴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런 속안에 이런 운동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카빙을 하다 보면 자꾸 펑펑 튀기거나
뭐 문제들이 발생돼서 중간에 스톱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고속 계열에서의 가장 내 몸에 부하가 없이 저항이 안 걸리고 관절에도 되게 편안한 그런 카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 이거 스키 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한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이 저항을 내가 여기 골반으로 잘 막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카빙 도입 부분에 우리가 볼 갖고 했었잖아요. 짐볼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운동 했잖아요. 그 떨어뜨린 다음에 이 지금 동작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완전히 100% 풀 카빙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 연습할 때는 사람이 일단 없는 게 좋고 아주 완만한 경사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극경사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 조금 슬로프를 조금씩 한 단계 높여서 진행하고 해서 이 신체의 움직임을 정말 내 스스로가 스키판 위에 다 서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거죠. 오늘 컨셉 너무 좋았는데요. 네. 저희가 너무 잘 못해서 저는 오늘 너무 혼나느라 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죄송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맨날 열강해 주시는데 저희가 맨날 부족해서. 그러니까. 네. 아니,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 저 네. 같으면 그냥 뚫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네네. 겨울에 특히나 잘 해왔던 분이 이제 왔더니 또 다른 걸 하고 있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스키가 5년 10년 훅 가요. 훅 가고 10년 뒤에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다가 그게 그거 했었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되돌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연휴 때 했잖아요. 네. 연휴 때 했는데 사실은 금요일 날 네. 제가 대명을 갔었어요. 나름 굉장히 많이 고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완전 초장부터 그냥 제가 아까 흉내낸 거 똑같이 타죠? 네. 똑같이 타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타요?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스키를 타는 건 안 좋은 거. 예전에도 그렇게 타셨어요? 그렇게 탔어요. 요새 대회가 이제 임박하니까 대회전을 좀 했더니 그리고 이제 쪼는 동작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전에서 왜 꼬아요? 쪼는 동작. 여기서 이제 잘 뻗어서 이 동작을 해서 그런가요? 그걸 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반성들 하셔야 돼요. 네.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또 이렇게 모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할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저한테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떠세요? 뜨끔하시죠? 아니, 네? 그래요? 그래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피는 걸로 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고친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 부분.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논의 좀 하려고 오늘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실. 네. 조금만 참고 올라가서 하시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때서 일체 안 하고 내려와가지고 잠깐 쉴 때 가서 피고. 그러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되게 담배를 되게 좋아했고 술보다 담배를 더 좋아해서 이제 되게 많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시대가 변하니까 뭐 담배 또 안 피는 사람들도 많고 하면 이제 리프트 올라가면서 이제 피면은 뒤에 사람들이 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분명히 양성철 감독이랑 뭐 유튜브 나왔던 분 저분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저희들은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뭐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 끼친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요거도 먹는 거는 결국은 저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담배 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돈 받고 지금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봉사해서 와서 지금 하는 건데 이 뒤에서는 다 제 욕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모이는 거예요. 잘 고치겠습니다. 전적으로 그건 이제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담배 피우셨어요? 대명에서 한번 제일 싫어하는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 그러니까. 다 리프트였어. 근데 연초가 아니니까 이거 했던 건데 그것도 핑계죠 사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인 것 같은데.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에 대해서 뭐 처분대로 따를게요.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잘못했으니까. 뭐 아니 뭐 이렇게 애연가라고 해서 뭐 잘못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떤 우리 스키 하는 사람이 좀 앞으로는 더 모범이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 다음에 저도 기억으로는 11월 달에 우리 모였을 때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는 명백하게 여러 번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시겠다라고 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게 같은 일이 벌어지죠. 저는 이제 강습 시간에는 이제 안 폈는데 대면에서 탈때 네. 뭐 증거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래서 지금 김남민 선생님 혼자 남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아 진짜. 아 슬퍼. 뭐 제작진에서 결정한 건데 뭐 제가 뭐 봐주십시오 할 수는 없어요. 요즘 근데- 되게 좋잖아요. 기회가 이게 제가 다 그냥 정말 선택받은 아무것도 사람인데.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공사에서. 뭐 저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명백하게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나름 핑계를 대면 강습 시간만큼은 지키자 절대 안 했거든요. 강습 시간만큼은. 근데 이제 대면에서 이제 하는 앞에 타고 제가 뒤에 타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저 리프트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담배 연기가 안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전자담배라서. 그래서 딱 그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그 결정된 주변에 누구랑 또 같이 타셨어요? 하고 앞하고 제가 뒤에 탔을 때도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혼자던데.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연기 안 나가는 거니까 뭐 앞에 있고 그러니까 뭐 섞은 거니까 제가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감독님 그러니까 제가 더 지금 무너져요. 이렇게 하지 지금 선생님도 그렇지 이러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네요. 얘기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러게요. 시작하셨는데 스키 기술을 전파하려고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 계기로 해서 시즌 2를 저 혼자 했네요. 아 그래? 여기 전자담배라서 혼자서 아이고 가게 딱 걸리셨어. 아, 이게 전자담배라는 그 냄새가 안 나가니까 뭐 안심을 하고 했던 거죠. 되게 야무지게 쫙 이게 그래도 리프트에서는 원래 담배 흡연 아니, 안 되는 거 알죠. 금지라고 당연히 알지. 방송도 예전부터 뺨면제부터 했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죠? 아 어떡해. 뭐 결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냥 따라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저도- 마음이 더 무거워요. 아유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일체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아, 옆에 누가 사람이 있네. 있었나? 누구랑 같이 탔지? 아, 정근이구나. 정근이. 이정근이야? 아니, 김정근. 이제 저 대면에서 같이 타는 후배죠. 얘는 게이트 타는 애고. 이분은 안 하시죠? 네. 그 친구하고 뭐 하도 오래되고 그럴 때 과거부터 이제 피는 거 아니까 했었죠. 마음 편하게. 속상해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하죠? 기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감독님 덕분에 스키를 그래도 너무 자만하게 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스키에 대해서 좀 겸손해지자는 생각도 했고, 또 스키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스키를 타는 방법론적인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에 대한 원리, 스키에 대한 뭐 어떤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시 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제가 잘못했지만 그렇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많이 됐을 거예요. 네, 정리가 많이 됐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저의 잘못된 지식들이 이번에 정리가 완전히 싹 바뀌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죠. 저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그동안 스키를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솔직한 개인 심정으로 감독님에 대한 그 예전에 술 취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이제 존경스럽다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 피디한테 진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이분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정말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감독님에 대한 그 인식도 다 바뀌었고 정말 정리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할 일이죠. 정리가 됐고 타는 방법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실제로 그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스키를 이제 웰리에서 이제 몇 번 겪었는데 대전을 붙었거든요. 폼이 작년하고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잘 탔어요 그때. 네, 그래서 참 그 부분들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어쨌든 뭐 이런 이유로 그만 중도 하차하게 됐지만 중도 하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잘못한 건 인정할 거니까 전혀 서운하게 생각지도 않을 거고요. 그동안 뭐 이게 연이 돼서 저희가 서운하죠. 뭐 봐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말 수 없는 거고 결정된 거니까 어쨌든 정리 잘 됐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모르잖아요 지금. 뭐 네? 제작진의 결정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따를게요. 그래서 또 감독님에 대한 정말 감사한 마음은 정말 스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 마인드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으로 아마 스키계에서 영원히 제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진정한 마음이었고 제가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스키를 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몸은 안 될지언정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제 뭐 언젠가는 몸으로도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대면 갈 때도 추석 연휴 때는 안 그랬지만 스키장 갈 때 항상 그 전주에 그 핸드폰으로 제가 찍은 것들을 3번씩 본 거예요. 항상 그대로 해보려고 몸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죄송한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데 다 이유 있어요 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하는 이 자체가 약간 스키 문화, 무슨 뭐 레슨 문화 뭐 이런 거, 교육 스키 기술 문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스키 문화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선두로서 여러 가지 그런 모범들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만 양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나라 스키 문화가 이게 만약에 이런 문화가 없으면은 해외에 나가서 또 리프트에서 뭐 막 이렇게 하시면 외국 사람들 코리안 뭐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파워스키가 스키 문화를 좀 선도해 나가자라는 차원이니까 조금 지켜주시고